네, 안녕하십니까. 국풍이천 은평관 그 부원장을 맡고 있는 홍기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예, 지금 곧 있으면 이제 설명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날씨도 많이 쌀쌀하고 이렇게 사회적 이슈도 좀 많은데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몇 가지 혜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전 등록을 하신 어머님들도 계시고 지금 아직 좀 이제 설명회 보고 결정하실 어머님들도 계신데 설명회가 시작되고 종료되기 전까지 사전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3개월 등록 시 20% 할인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교재비 무료 여기에 또 플러스 식사권도 한 장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한 5분 정도 이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어머님들께서 사전 등록 언제든지 취소가 또 가능하니까요. 사전 등록 바로 진행하셔서 어머님들께서 조금 더 이득을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식순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평관 김금숙 원장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국풍이천 윤산 대표님께서 이제 강연을 시작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초중등부 김혁재 교수팀장 그 다음에 고등부 홍기상 부원장의 발표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만큼 저희가 아주 알차게 프로그램을 초중등부터 해서 고등까지 다 준비했기 때문에 한 번씩 천천히 보시기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전 등록 그 20% 3개월 할인과 그 다음에 교재 무료, 그 다음에 식사권 한 장까지 더 이렇게 혜택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5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민 중이시죠? 저희가 이제 그 상품권도 중간중간 추첨을 통해서 약 40만 원 정도의 상품권도 이렇게 저희가 드리니까요. 언제든지 나가시지 마시고 여기서 꼭 상품권, 추천권 이렇게 부여잡고 계시면 아마 좋은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혜택을 꼭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중간이거든. 이제 내가 사는 달팽이 집이 선생님께 대통령은 돈을 마구 찍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거 묻는 거야. 그렇지. 미래가 있지. 자, 그 비율을 보니까 자, 오늘은 시랑 소설의 이론. 지금 수아 혼자 홀로 외로이 싸우고 있는데 은혁이가 책을 읽는다 하면 은혁이 가 이놈이 주인이야. 암흑물질도 은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지.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늘의 뜻이 알 필요 있어 없어? 강호한정일 내용이 확실히 높다. 근데 우리가 잘 그러면 모르는 애초에 얘는 글을 읽으면서 하나씩 확인하면서 답이 아니야. 근데 이제 없었기 때문에 더 뛰었어요. 그럼 옆에다가 한 번씩 써보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됐어. 모든 물상들을 모든 그대로 그리고 있대.
아이디어도 피드백이 잘 되고 멀리 나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진짜 간단하게 그 선생님들과 함께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국풍이천 은평관 부원장 홍기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첫 순서로 저희 국풍이천 은평지원관 원장이신 김금숙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주실 텐데 아주 특별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금숙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풍이천 은평지원관 원장 김금숙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여기가 앞에가 벼있죠. 어디가 계실까요? 오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들으실지 모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네, 어머님들이 이 험한 길, 아까 험한 길이라고 하셨죠? 뚫고 오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혜택을 받으셔야죠. 왜?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입시가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옆집 아이 따라갈 수도 없어요. 정답이 없으니까. 내 아이의 공부에는. 그래서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오늘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저희는 이제 11월 1일 날 은평지경관으로 오픈을 합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제가 영어 어학원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반에서 국어가 문제가 돼서 저희가 2017년 겨울에 윤선 대표님을 소개를 받고 2018년에 국어 가맹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어 재원생을 대상으로 주로 국어를 했어요. 저희가 고3을 1등급 만들었는데 대학을 못 가더라고요. 남자애들이 평균 다 열어놓고 나니까 4등급. 아시죠? 은평구에서 보통 영어 1, 2등급 받는 애들의 반 이상이 국어가 4등급이 나옵니다. 그럼 대학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다 경기권에 가 있거나 다 저기 강대를 가 있습니다. 수학 1, 2등급은 어디 가죠? 강대 가죠. 전 강대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어딜까요, 강대가? 강남 대성학원이더라고요. 전 처음에 솔직한 말씀, 저는 정말로요. 제 아이가 재수할 때까지는 강대를 몰랐습니다. 근데 강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물어봤습니다. 창피하니까. 학원 원장이 강대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강원대는 아닐 것 같고. 보니까 강남 대성학원이더라고요. 네. 보통 평균적으로 1, 2등급, 국어 4등급이면 강대에 가 있습니다. 한 6반, 8반 정도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님한테 저희가 국풍 가맹관을 하겠습니다. 시작을 했던 거고, 보통 4등급인 아이들이 1년 만에 2등급이 되더라고요. 밀착 관리하니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아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학을 더 많이 보내는 길은 없을까 하다가 제가 이 SBS 프로그램을 보고 쓰면서 대표님께 직영관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직영관이라 그러면 선생님 트레이닝부터 다 똑같이 본사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저는 대학을 잘 보내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크지만 국어 흐름 자체는 영어만큼 빠삭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는데 공부는 시킬 수 있지만 큰 방향을 잡아주는 거에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 최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최고 전문가이신 저희 유산 대표님 프로그램을 보고 그래 이거다 하고 제가 만나 뵙기를 요청을 하고 감히 딜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는 아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직영관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11월 1일자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과연 어머님들이 관심이 많으실까? 네, 벌써 중3은 보통 4반, 5반이 열 정도 벌써 선등록을 벌써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오전 오신 어머님들도 60% 선등록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뿌듯했어요. 이 코로나 때 간격을 둬야 되는 이 시기에 오셨는데 정말 어머님들이 몸으로 느끼셨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조금 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학원으로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는 5분밖에 시간을 안 주셔서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한테 또 이벤트를 맡기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가장 학생이 있어요. 손을 빨리 드셔야 됩니다. 손을 빨리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수능 모의고사 국어 영역을 시행해 1교시입니다. 그렇죠? 1교시죠. 고1부터. 그럼 모의고사 영어 국어는 과연 몇 분을 볼까요? 시간. 네. 땡입니다. 땡이죠, 대표님? 그건 옛날 얘기죠. 아이, 요즘 어머님들 아이들 100분 엉덩이 못 붙입니다. 아이들 생각하시면 되죠? 다운. 학생 80분 박수 안 쳐주십니까? 제가 오늘 아까 들어올 때 학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넌 됐어. 너는 이제 전체적인 국어 입시 방향을 보고 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방향을 잡는 거죠. 그렇죠? 오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최대의 선물이 진행이 됩니다. 어머님 드리실 거죠?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입니다. 큰 박수 해주십시오. 받으셔야죠. 안 받으실 거예요? 엄마랑 딜하세요. 아셨죠? 네, 화이팅입니다. 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오신 겁니다. 어님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최고의 정보력, 엄마의 정보력이 이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설명에 참석하면 효자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잘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김국숙 원장님께서 이렇게 아주 좋은 어떤 포문을 열어주셨고요.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강의를 해주실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과외할 때, 대학교 다닐 때 과외할 때도 저희 국풍 문제를 다운받아서 썼고요. 그리고 다른 학원에 있을 때 대표님 만나기 전에도 국풍 문제를 다운받아서 썼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님이 원하시는 그 AI 국어 시스템, 이 마스터 이런 것들 다 우리 대표님께서 다 지금 만들었고 지금 계속 또 진화 중이에요.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정말 항상 대표님 뵈면은 참 열정적이시고 저희보다 근무도 더 많이 하세요. 더 많은 일을 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감히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표님 못지않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강사들이 모인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국어 마스터이시자, 그다음에 내신 국어 마스터, 그다음에 문제은행 최초 창시자, 그다음에 온라인 SLS 국어 문제은행 최초로 전국으로 시도하시고 성공시키신 우리 국풍이천의 아버지이시자 국어교육의 마스터 윤산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머님들 아주 너무 반갑습니다. 깨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머님들 죄송한데 저 혹시 이거 마스크 좀 내도 될까요?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요? 너무 이 머리가 커가지고 귀가 아파요. 마스크 끼니까. 자, 마스크 여기 다행히 오늘 오전에는 꽉 찼었는데 저녁 때는 어머니들 확실히 이제 뭐 식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지 많이 좀 오늘은 뭐 오전보다 좀 적는데 최선을 다해서 또 한번 프로그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영관이 은평까지 하면 이제 7개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100명만 딱 받아요. 한 달 안에 딱 100명만 받고 지금 거의 뭐 꽤 많이 지금 등록이 된 상태라 한 30-40명 이제 남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11월부터 기말 대비, 그러니까 초중은 한 30명만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2부터 고2까지 70명만 받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예 성적으로 진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자신감이다. 만일에 중간보다 기말 성적이 안 나온다면 100% 다 진짜 환불해 줄 거예요. 어떤 근거로 이 자신감을 갖는지 지금부터 한 프로그램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꾹꾹이가 없네. 내가 여기 있구나. 오전에는 너무 내가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막 시간이 너무 넘어갔는데 요 다음에는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불 좀 꺼주세요. 자, 국풍이천 소개 좀 해드릴게요. 국풍이천은 어떤 곳이냐? 제가 2010년도에 이렇게 다음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국어 교사 강사가 이용하는 카페를 운영해서 여기서 각종 컨텐츠를 서로 공유하고 있었죠. 근데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2011년도부터 공통으로 이제 돼 있던 국어가 출판사별로 전부 분리가 되기 시작하죠. 고1 같은 경우도 무려 16종 출판사로 분리되면서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기출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개발했던 출판사별 문제가 소위 이제 잭팟이 터지시죠. 그래서 이 문제은행을 만들어서 국풍이천이라는 회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출판사, 그 다음에 또 이 각종 커뮤니티를 또 계속 운영하면서 학원 사업부는 오히려 이 뒤에 이제 중개관에서 2012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처음에 재연고 학생들 4명 데리고 5등급 아이들 4명 데리고 시작했는데 뭐 지금 중개만 거의 뭐 1,500명, 2,000명을 4개관을 운영하는 아주 중개 전체에서 빅2라면 좀 서러울 정도로 관이 굉장히 이제 큽니다. 국어로 이렇게 단일 과목으로 뭐 1,000명 이상 갖는다는 거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딩도 저희가 런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먹동관도 2016년도에 개원을 해서 지금 2개층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계속 지금 확장되고 있고요. 자, 구리관 같은 경우도 역시나 첫 달에 저희가 무조건 100명은 모집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내신 대비 해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뭐 거의 또 확장 이전돼 가지고 500명대를 또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방위관도 송파도 이제 개원돼서 여기도 곧 또 확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018년 정식 CP 컨텐츠 프로바이저 F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를 이제 시작했는데 이때 김금수 원장님을 이제 처음 뵙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그 대형 메이저급 학원 10군데만 뭐 정상학원 등의 그런 학원들만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최대 240개까지 이 한 해에 지금 전국에 있는 그 학원들이 저희 브랜드와 간판 컨텐츠 프로그램을 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2018년도에 제가 전국 돌면서 입학 설명회 이렇게 지원 설명회 해줬던 장면들입니다. 지방으로 갈수록요 국어에 대한 인식도가 아주 낮아요. 지금 현재 수능에서는 변별력이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국어가 왜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고3 때 뭐 한다는 학부모도 있고요. 혼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학부모도 있고 혼자 하면 너무 좋죠. 정말 좋은데 또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심하게는 막 7, 80% 당일날 등록받는 그런 진풍경도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제가 돌면서 직접 설명했던 이미지들입니다. 이제 2019년에는 저희가 취업 포털 사이트도 런칭하고요. 리딩 아카데미, 리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인식을 하고요. 중학교 2학년만 돼도 집중 선행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이 놀랍게도 중학교 1학년 마스터반부터는 고등학교 선행 수업을 해요. 중2 학생들 같은 경우도 고1 거도 벌써 마스터해서 고2, 고3 거를 푸는 학생도 있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선행이 가능한지 시도를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초, 중1까지는 선행 위주로 하면 절대 안 되죠. 그죠? 미래가 융복합 창조적 인간형을 만들기 때문에 독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딩 아카데미도 개원을 했고요. 평생교육원, HNC라는 평생교육원도 런칭해서 경단 요즘 특히 어머니 학부모님들이 대거 저희가 국가가 최초로 인정하는 자격증을 만들었어요. 실장 큐레이터 자격증인데요. 그래서 경단녀 어머님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위한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원을 런칭해가지고 지금 6기, 5기까지 정식 그 국가 여성 지원센터에서도 강좌 열면서 저희가 취업을 다 시켜주고 있는 어떤 이런 평생교육원도 런칭을 했습니다. 일산도 개원이 되고요. 역시나 여기도 이제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정부 밀락가는요.
이제 이번에 9월에 런칭했는데요. 벌써 200명을 향해 갑니다. 저희 아는 또 우리 해운사 역시 원장님이시고 또 이제 저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정말 성실하신데 이제 국어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고 이제 저희 중계랑 가까운 어떤 바운드에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아주 밀락 전체를 거의 국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0년 11월 1일 날 이제 은평이 개원되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있어요. 지금 벌써 거의 100명에 육박하는 뭐 한 30명 정도만 이제 더 받고 마감해 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신으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죠? 한 달 동안에 물론 개원이니까 저희가 초심 가지고 정말 처절하게 해주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단순히 의지만 갖고 점수가 나온다? 그건 아닐 겁니다. 이제 프로그램 하여간 이제 국풍이천은 이제 제가 40살에 39에 망하고 40살에 다시 시작해서 10년 만에 급여자가 200명, 100억에 육박하는 어떤 매출액, 또 130만 개의 컨텐츠, 뭐 160개의 CP, 7개의 직영관도 이렇게 재탄생됐습니다. 자, 굉장히 좀 너무 잘난체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망했어요. 39에 완전 폭망했거든요. 약간 잘 나가는 뭐 강사였는데 그 돈으로 학원을 차렸지만 경영자가 아니라 그냥 강사였죠. 그래서 39에 망하고 40살부터 2년간 처절하게 콘텐츠 개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학생도 여기 있는데 점수 국어라는 거는요. 제가 30년을 지금 학원 바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약 99%의 그 선생님들은 왓을 가르칩니다. 구체적인 왓을 가르치는데요. 학생들은 절대 변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시가 1000편, 10,000편이 있는데 그걸 다 배울 수 없거든요. 시 한 편을 배우더라도 그 근본적인 원리를 외우치고 그 깨우치고 출제 경향, 출제 파, 출제자의 시각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하우를 배워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점수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예비고일 학생들 같은 경우 제가 매년 여름방학 때 퍼포먼스 수업을 해요. 근데요, 이제 아이들이 선행 안 한 친구들은 40점대, 30점대밖에 안 나와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런데 한 달 안에 이 친구들이 7, 80점 나와버리거든요. 이게 기적 같지만 기적이 아니에요. 솔직히 알고 보면은.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어쩌면 스킬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하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몇 가지 순서만 바꾸게 한다거나 이 방법만 속어법을 쓰게 한다거나 구조 독해법이라든가 기회의 비법이라든가 그러니까 한 100가지 비법 중에 정말 뭘 왓을 가르친 게 아니고 작품을 1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멘토해주면서 마인드만 바꾸고 하우 방법만 바꿔도 3등급 때 진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SNS로 내 인생 로망이었죠. 개발해서 집어넣어서 이제 이 프로그램으로 화돼서 이제 진행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우리 전체 3,000명 직영관 학생들 평균 등급이 2.5에서 2.8등급입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안 믿어지시죠? 팩트입니다. 팩트.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평생의 어떤 연구를 한 노하우가 이제 집약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시면 되고 국어의 중요성은 길게 이야기 안 할게요. 이제는. 이제 어머님들이 다 아세요. 아직도 모르신다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대치, 중계, 목동, 평촌, 분당, 일산 등등등 주요 학군에서 설명회 때 가장 많은 인원이 오고 가장 많은 등록을 하는 거는 국어입니다.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 국어가 약 40% 정도가 지금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게 니즈죠. 학부모의 니즈가 지금 현재 국어로 가 있다는 거고 객관적인 수치로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작년에는요 무려 150점이었습니다. 표준 점수가 절대 어떤 그 수능 변별력 과목이죠. 올해도 좀 줄었는데 너무 어렵다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킬러 문제를 좀 약간 좀 약화시켜서 140점 정도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도 수학 가형보다는 더 이 표준 점수가 높은 걸 알 수가 있죠. 수학 가형은 이과 아이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어려워야 되고 표준 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가 더 높죠.
근데 이제 특이한 건 문과가 더 나이형이 더 높은데요. 이거는 기현상이죠. 왜냐면요. 원래 이과 아이들이 이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수능 당일날 수포자들이 있죠. 수포자. 가형으로는 대학 근처도 못 간다. 판단하에 약 9만 명들이 나형으로 시험을 봐버립니다. 그래서 수학 나형의 표준 점수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고요. 주요 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 치대, 한의대를 들어가는 학생들은 거의 이과 학생들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지금 현재 급간 점수를 보면 128에서 134니까 6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요. 대부분 상위권 이과 학생들은요. 수학 점수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만점에 가깝다는 얘기죠. 자, 이제 어머님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을 다 잘한 아이들이야. 지금 아직 이제 저학년 어머님들 고1 아직까지 또 고2 아직 고2도 희망을 가질 수 있죠. 예비 고1 어머님들은 특히나 서울대, 연대, 고대 아니면 대학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학년 올라가면요. 아, 우리나라에 대학이 꽤 많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죠. 점점점 고2쯤 되면요. 상당히 알게 됩니다. 인솔권만 가도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말을 이제 저학년 어머님들은 이해 안 되시겠지만 지금 고2나 그쪽 어머님들은 다 아십니다. 이 말씀이 하여 이제 그러나 지금 어쨌든 목표치는 당연히 스카이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가는 아이들은 대부분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제 결정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131점에서 140점이죠. 여기보다 극강 점수가 더 높으면 알 수 있고요. 작년 수능에서 18점 차이였습니다. 무려. 거의 결정타죠. 그죠?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외에 이거 보세요. 1등급 비중 4.8, 가형 5.6 이렇게 가장 또 적다라는 것이죠. 1등급 비중이. 만일에 국어가 이제 2등급이 안 나와버리니까 차선책으로 과탐, 사탐까지 집어넣어서 수시에서 2등 수능 최저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만일에 국어가 2등급 나와버린다면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수시로 이제 합격을 할 수가 있겠죠. 정시는 너무 힘들어요. 올해 지금 이제 이번 올해 수능생이 32만 명, 작년보다 5만 명 줄었거든요. 재학생이. 근데 재수생은 더 많이 늘어나서 48만 명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이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재수생들은. 내년에 왜 그러냐면요. 어머니들 내년에 수능 바뀌는 거 아시죠? 수능 자체가 국어 같은 경우도 이제 선택형으로 바꿔버립니다. 문과이과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융합형 어떤 수능형으로 바뀌는 거고요. 국어 같은 경우도 엄매, 화작 등의 지금까지 공통으로 봤던 거를 선택해서 보는 형태로 수능이 바뀌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이번에 거의 마지막이다라고 어쩌면 생각할 수도 있죠. 자, 하여 이 국어의 어떤 중요성은 더 많이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어머님들이 너무 잘 아실 거로 믿고요.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연간 커리큘럼 교재. 저희가 가장 자부심 있는 교재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교재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출판사가 과연 어딜까요? 능률입니다. 능률. 거의 영어는 거의 완전히 1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회사와 저희가 이제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전국 서점에 IAP Books and Any 능률이라는 출판사 타이틀로요. 전국에 저희 교재들이 이제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섹션 뽀개기 교재와 그다음에 선택형 모의고사. 자, 지금 이제 고2, 고1 학생들은 저희가 무료로 선택형 모의고사 다 드릴 겁니다. 신청하시면 전부 드릴게요. 지금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전국의 모든 서점들 다 좀 찾아오세요. 선택형 모의고사 단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이제 샘플만 내놓은 상태거든요. 시중에 아예 안 팔고 있어요. 저희는요 지금 벌써 15개를 만들어놨습니다. 선택형 모의고사를. 이번 4분기 교재 자체가 선택형 모의고사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봉투형 모의고사로 전국 서점에 깔려버립니다. 특히 고2 학생들
지금 절실합니다. 가장 절실하죠. 선택형 모의고사 최대한 많이 경험한 친구가 내년 3월에 바로 시험 봅니다. 전혀 예고 없이 그냥 예고는 다 했지만요. 경험 없이 1월, 2월에 아직까지도 대부분 학원들이 선택형 모의고사를 준비 못했기 때문에 기출이 단 한 개도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막강한 어떤 콘텐츠 교재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등교재요. 이따가 이제 중등부 팀장이 초중 팀장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저희 모든 교재는 이렇게 동영상, 그다음에 SNS 온라인 프로그램이 전부 탑재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등교재를 보시면요, 이 텍스트, 그러니까 저희 교재가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당연히 어려워야죠. 그냥 알아서 할 거를 절대 학원에서 배우면 안 되겠죠. 1년씩 다 선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등교재가 초6부터 진행되겠죠. 초6은 중1 걸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1은 중2 걸 배우는 거고요. 중2는요 중3 플러스 고1 거를 배우는 거고요. 저희는 중3은 중3이라는 말 안 써요. 전부 예비 고1이라 하면서 중3부터는 완전 고등 선행 들어갑니다. 이 친구들은 고1, 고2 거를 배워요. 선행을 가능하면요 무조건 선행시켜야 됩니다. 가능한데 여전히 자기 학년권 중등부 선생님한테 그냥 암기식 교육을 받으면은 발전이 없어요. 학생에게 취약 영역을 찾아주고 오로지 그것만 가르쳐도 부족하지요. 자, 그래서 중등교재의 특징은요, 텍스트는 중등부 교재를 쓰더라도 모든 이 문제들은 수능형 문제들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수능형으로 이렇게 다 창작된 우리 100명의 집필진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고, 또한 오답 노트를 반드시 쓰게끔 만드는 교재가 중등교재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중2 정도 되면요 1강은 내신 완성, 2강은 수능 입문,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수능 모의고사를 직접 저희가 티칭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독서논술인데요, 독서논술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2까지 저희가 깔려 있고요. 리딩 플러스라는 교재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블라인드 어떤 테스트를 했을 때 안 밀립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제 이 프로세스가 워낙 혁신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1주차 독서논술, 2주차 디베이트, 3주차 독서논술, 4주차 스피치, 이렇게 구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단계로 보면요 스키마, 2단계로 가서 여기 보면은 이제 당연히 복화도 나오고요. 3단계 가면은 독해력, 그 다음에 사고력, 이렇게 단어 수준, 문장 수준, 그 다음에 제시문이 있는 분석력 문제,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인 어떤 적용력 문제, 비판력, 창의력 문제, 심화 과제, 이 프로세스로 되어 있죠. 굉장히 어렵죠. 물론 당연히 물론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스터디 세미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이게 전달되도록 저희가 연구해서 지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희 교재로 공부한다면요 당연히 월등하게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거는 독서 습관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만일에 책을 읽지 않으면요 수업 참여를 시키지 않아요. 이제 그 시간에 리딩 어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은평관 아직 안 가보실 텐데 정말 이쁘게 우리 김근수 원장님이 역시 연세 원장이시라 정말 이쁜 어떤 스터디 카페를 만들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책을 꼭 읽어야만이 다시 또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음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승전결 어휘어법 교재요. 이게 또 어휘어법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 학생들이 중학교 올라가면요 중1 되면은 완전히 갑자기 교재가 바뀌어버립니다. 단계가 이렇게 푹 떠요.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버립니다. 왜냐하면 중등교재부터는 이제 거의 약간 일본식 예전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특히 중1 어머님들 지금 자기 자식들, 자제분들에게 속지 마세요. 꼭 한번 레벨 테스트 봤으면 좋겠습니다. 점수 엄청나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요 문법이 거의 최악입니다. 지금 선행 안 하고 있는 친구들 실제로 우리 학원에 와서 무료로 다 테스트 한번 봐보세요.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3, 40점 설마 우리 애가 아니요.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 내신이 반영되는데 거의 점수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휘는 아주 중요하고요. 저희가 모든 학년별로 모듈에 맞춰서 어휘가 다 구성되어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 어휘들이 전부 SNS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린 문제만 다시 추출해서 누적 베이스로 아이들한테 학습을 계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임 방식으로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퍼즐이라든가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휘가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줘요. 아이들한테 포인트 주면서 재밌게 하는 게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휘 교재가 구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 고등교재요. 고등교재는 이제 거의 여기 보면은 시간 정해서 풀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오답 노트, 인강 모든 게 다 탑재된 가장 대표 메뉴, 대표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답 노트, 특히 이걸 저희가 너무나 중요시합니다. 이따 SNS 알려드릴게요. 이게 다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오답 노트를 쓰면 완성이 되고요. 오답 노트를 못 쓰면 미해결 과제로 이제 이 학생에게 미해결 문제로 남아서 선생님에게 리포트가 들어가고요. 선생님은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만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보완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적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교재인데 또 다른 근거. 국풍이천에서 성적이 무조건 나온다라는 공식의 또 다른 근거는 일단 모의고사를 저희가 아주 많이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교재가 있기 때문에 주 4회 월 4개겠죠. 그 다음에 기승전결 본교재가 4개 8개죠. 그 다음에 일요일날 격주로 8시 20분 수능 보는 시간 똑같은 시간에 저희가 전관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봅니다. 격주 일요일날 아침에 합의 그러니까 한 달에 10개를 풀죠. 1년이면 120개입니다. 시험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 80개를 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예비 중2부터 예비 중3까지 선행을 해버린 친구는요, 완전히 그 첫 3월 고1 3월 모의고사에서 1, 2등급을 그냥 낙찰하고 갑니다. 2등급까지는 최소 확정 짓고 가니까요, 이건 못 따라잡습니다. 첫 3월 모의고사에. 그러니까 전교 1등이라도 이건 격차를 따를 수가 없어요. 겨울방학 내내 전혀 모의고사 선행 안 한 친구 영수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벌써 제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시작했어요. 선행을. 이제 지금 웬만한 대형 국악원들 다 저 따라합니다. 지금 거의 중1 또는 중2에 모의고사 선행 수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애들은 한 이 정도 나가 있습니다. 한 100개 이상을 풀었기 때문에 2등급으로 끝냈는데 전교 1등인 학생이라도 국어 선행 안 한 친구는 이제 여기서 시작합니다. 절대 못 따라잡아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정한 이제 하나의 그 선행이죠. 그죠? 선행의 힘이고요. 이 친구가 100개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많은 걸 포기해야 되겠죠. 그럼 기존의 학생들은 가만히 있냐? 역시나 똑같이 국어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결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능 당일날 점수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정말 죄송한데 고등학교 들어가는 첫 3월달에 전혀 어떤 학습 없이 바로 보거든요. 3월달에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수능 2등급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강대 가는 겁니다. 강대. 인식의 차이, 교육의 어떤 정보의 차이로 또는 그 학생들이 직접 이 정보를 알면 좋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학습 같은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쪽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또는 어떤 학년, 어떤 나이대, 어떤 이 학년 때 가중치를 잘 두냐, 이 포트폴리오를 잘못 짜서 학생들이 어쩌면 수천만 원 들여서 재수를 할 수 있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고인 어머님들 중3 무조건 선행시키세요. 하루가 급합니다. 그죠? 이번에 기말 끝나면요, 뭐 그냥 몇 개월이죠. 이제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남았거든요. 4개월 동안 반드시 선행 안 하면요, 그 2등급 안에 11% 안에 못 들어가고 어쩌면 대학 실패를 하고 강대로 또 가게 될지 모릅니다. 자, 섹션 뽀개기 교재는 뭐냐면요, 학생들이 그냥 똑같은 교재를 쓰면은 점수 차이가 이제 나지 않겠죠. 취향 영역만 찾아서 이제 국어로 치면은 뭐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문문, 고전 산문 있고요, 극수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화작도 있고요. 비문학 독서 영역에서도 인문사회, 과학, 예술 막 이런 게 있어요. 영역별로 완전히 쪼개진 교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컨설팅 진단 내려가지고 너는 이번에 고주論무조건 뽀개자. 너 안 되겠다. 너 현대문법 이제 문법 너무 약하다. 문법 뽀개자라고 해서 커스터마이징 교재라고 보시면 되죠. 맞춤형 교재가 바로 이 섹션 뽀개기입니다. 여기 또한 또 스킵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내가 오전 11시 타임에 너무 달려가지고 뒤에 연사분들이 좀 불편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내 인생 로망이었고 가장 갖고 싶었고, 우리나라 최초로 문제연행, 국어 단독 문제연행을 제가 런칭을 해서 39에 이제 6억 날리고 빚만 3억인 거를 그 한 해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영어로 치면 이그젠포 방식이겠죠. 족보닷컴은 아실 거고, 이런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정말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맞춤형으로 틀린 것만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 선생님들도 정말 편하게 쉽게 출제해서 아이들에게 딱 필요한 것만 줄 수 있는 시스템, 이거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한 20억 들여가지고 이거를 지금 개발을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SLS인데요. 이제 학생 대시보드입니다. 학생들이 PC 버전이든 태블릿 버전이든 또는 웹 버전, 모바일 버전이든 이걸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교재 학습, 과제 학습, 테스트 학습, 내신 학습, 그다음에 자기에 대한 브리핑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죠. 자, 쉽게 이야기하면 학생이 교재 학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SNS에 정답을 입력을 하죠. 그러면요, 그 정답에 대한 데이터 값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학생은 오답 학습으로 넘어갑니다. 오답 학습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인강과 정답, 해설 등이 다 달려있죠. 그걸 보고 아이는 확실히 자기가 확실히 이해했으면 오답 노트를 온라인상에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오답 노트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해주죠. 아, 넌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구나. 아니면 너가 쓴 답 중에 아직은 이게 좀 부족한 것 같다고 피드백이 진행되겠죠. 그런데 어떤 학생은 아예 손도 못했어요. 아, 이건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오답 미해결로 넘어가고요. 선생님이 그것만 집중적으로 수업해준다는 개념이죠. 시간을 완전히 줄여서 학생에게 취향 영역만 찾아서 학습시킨다가 바로 이 SLS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제 모든 교재에 대해서는 인강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 이렇게 학생 페이지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문제풀이 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또 질문이 바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학습하면서도 의문 나온 거는 선생님한테 온라인상에 질문이 던지고요. 선생님한테 이제 알림이 가요. 문자 알림. 띵동 하고 가면서 선생님이 집에 있거나 밤에 뭐 심야에도 학생들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다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과제 학습이죠. 자, 그래서 본 교재에 대한 본 학습을 하고 나서 이제 학생에게 그 틀린 유형에 대해서 다시 완전 맞춤형 문제를 과제로 줍니다. 그럼 학생들은 다시 과제 학습을 하고 또 오답 학습을 하고 나서 해결되면 끝나고요. 해결 안 되면 다시 한번 심화 문제를 계속 주면서 해결될 때까지 계속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죠. 수업이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예? 한 번은 정규 수업, 그 다음에는 클리닉 수업. 그러니까 피드백, 클리닉 이렇게 주 2회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간상으로는 주 1회지만 실질적으로는 주 2회 수업을 진행하고 있죠.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 각종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과제 수행 현황, 그 다음에 기간별 학습 내용. 어머님들 뭐 복잡하게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게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건데요. 이게 거의 혁명이죠. 이게 운영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 개발하는데 돈이 대부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롤모델이 전 세계의 롤모델이 없다 보니까 국어 롤모델이 저희가 최초로 3년간 개발해서 정말 쉽고 빠르게 아이에게 맞는 걸, 최적화된 걸 출제를 할 수 있도록 이걸 개발을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거는 선생님들이 보면 뭐 깜짝 놀랄 이야기지만 어머님들은 저기서는 출제 마법사라는 기능이 있어서 정말 아이에게 줄 수 있는 환경이 좋구나 하고만 아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죠. 그러면 과제 약습까지 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게 안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월별 확실한 또는 주간이든 테스트를 다시 보게 됩니다. 정말로 이 학생이 마스터했냐 안 했냐. 그래서 테스트를 보고 나서 그 테스트에 대한 브리핑 값을 어머님들이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데이터 수치상으로 이 학생의 영역별로. 그러니까 저희가 형식적 상담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어머 길동이 우리 길동이 학원 잘 다니고 있고요. 정말 대답도 잘하고요.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상담 아예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4등급 이게 뭡니까? 4등급 나오면 이제 어머니들이 우리 애 열심히 다니는데 왜 4등급일까요? 실전에 약한가 봐요. 아이가 떨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담이죠. 저희는 헛된 희망 주지 말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진단 내려서 이러이러한 게 약한데 이거에 대해서 언제까지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학생이 안 따라오면 뭐 할 수가 없죠. 나를 따라오게, 나를 믿고 절대로 따라오게 같이 삼일체 돼서 어머니, 저, 학원이 협심해서 이 아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 논술을 보시면 사실 논술은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있어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국어 교재는 초6부터 중2까지만 있는데 반면에 여기는 초1부터 중2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과 5학년까지 친구들은 이 논술만을 들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6학년부터는 국어와 논술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한다라고서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 지금까지는 저기 끝에 있는 이 논술만이 강조됐었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얼만큼 내 생각을 글로 잘 표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고입과 대입에서 그동안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말하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더욱 중요하고 특히나 대학교에서는 너가 얼마나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말하기를 잘 할 수 있는지 보여줘. 그런 것들이 너에게 필요한 능력이야. 우리는 그런 걸 보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필수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특히나 초등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거기서 5학년까지의 친구들은요. 앞으로 이제 구술 면접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대학교 입시에 연결된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쓰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능력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이 전반적인 것들 모두 다 필요한 그런 것들을 바로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는 기본적으로 그 학년에 맞는 독서를 꼭꼭 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저희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각각 쓰기, 말하기 형식으로 매 주마다 테마를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테마에 맞게끔 논술을 할 때 그 논술에 관련된 내용들 예를 볼게요. 구운몽이라고 나와 있는 작품 보이죠? 자, 여기서 이 논술 책에서는요. 수능에 나오는 구운몽이라고 하는 문학작품도 같이 엮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하는 것인데 분명히 수능 작품에도 나오는 것들을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국어 개념도 한 번 더 공부하는 그런 식이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책 소개와 작가 소개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면서 뒤쪽에 가로수를 나무찾기라고 나와 있는데 자, 아이들은 국어라고 하는 수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말한 것들을 막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말 그대로 일방적으로 지식들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논술 때도 열심히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분위기를 하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논술 수업은 재밌게 놀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열심히 공부하고 논술 때는 열심히 놀면서 자신의 어떤 표현 그런 능력들을 자연스럽게 길러내는 그런 식의 수업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도 바로 그런 놀이 중에 하나라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독해력과 사고력, 분석력, 그리고 적용력과 비판력, 마지막으로 심화 과제까지 단계별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 다각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단계별로 글쓰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론하기입니다. 자, 어머님들 여기 청소년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바람직한가? 라고 하는 이 논제가 있습니다. 아까 중3 치고 있었죠? 자, 이 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해줄래요? 찬성? 반대? 반대요? 오케이. 자, 저도 실제로 이 아이들과 이 수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찬성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정확하게 5대 5로 나눴어요. 우리 아이들도요. 청소년? 뭔 청소년이 성형수술이야? 안 되지. 오히려 부모님들보다 더더욱 꽉 막힌 사고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항상 열린 생각일 거고 항상 더 개방적일 거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각자만의 생각이 다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랑 대화가 안 돼. 잘 안 통해 라고 하는 것들이 겹쳐서 사춘기 때 부모님과 주로 멀어진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자기 친구들끼리는 굉장히 대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대화 좋아하는 것을 수업 때 같이 토론해서 즐기게끔 만드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토론을 진행한 뒤에 자신이 토론을 어떻게 했는지 점검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오늘 토론했던 내용들 자기가 꺼냈던 주장과 근거들을 정리해서 밑에 에세이에다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숙제로 해오게끔 해서 오늘 내가 말했던 것들을 글로 적어오는 것까지 숙제로 나간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최저임금 인상은 올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논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들도 당장 그게 어떻다라고서 답을 내리기가 어렵죠. 자,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인데도 이렇게 해서 자료조사를 이렇게 해왔고요.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저렇게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결과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자, 다양한 자료조사를 진행했고 여러 가지 얘기들 서로 논리와 주장과 근거들을 펼치면서 다양한 자료들을 이렇게 꺼내왔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진행을 하지만 그것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수업의 모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세 번째는 바로 스피치입니다. 발표죠.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논술과 그다음에 토론 중에서 그 두 가지보다 사실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스피치예요. 보시면 이 아이들은 첫 번째 처음 수업 왔을 때 굉장히 쭈뼛쭈뼛 말도 잘 못하고 땅바닥만 보고 있고 친구들과 제스처는커녕 친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보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한 2개월, 3개월 지난 후에는 이 아이들이 좀 더 여유로워졌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 중간중간에 강약을 주면서 자신의 의견들을 좀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말하는 능력이 앞으로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활동인 것 같지만 이것이 굉장히 큰 힘을 주는 것이 미래의 대입과 고입을 넘어서 대입까지도 그리고 그 나중에 이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양분을 줄 거다라고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필수적이다라고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로 어휘어법이라고 하는 것을 매주마다 테스트를 봅니다. 어휘어법이라고 해서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어휘력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시험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필요한 어휘들을 매주마다 테스트를 꼭꼭 봐서 한자성어와 그다음에 한자어 같은 것들을 한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의 속뜻과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의무로 쓰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외워서 매주 외워오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레벨 테스트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가 레벨 테스트가 존재한다고 했죠. 여기서 최상위반과 극상위반이 존재하는데 이 친구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3시간 수업에서 플러스로 1시간이 더 진행돼요. 1시간이 바로 모의고사입니다. 그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그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실제 중계동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시고 떨어지고 한 달 뒤에 다시 보고 싶다 계속 문의를 계속 주세요. 이 반들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여기서도 그런 반들이 만들어진다면 아이들은 미리부터 고등학교 선행을 준비할 수 있는 미리부터 완성된 국어 실력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학습 능력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다면 처음에 무조건 레벨 테스트를 보는 것이 가장 권장드리는 바다라고서 말씀드리고요. 자, 저희가 가시적으로 가장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것 바로 중등 내신이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꼼꼼한 관리를 모토로 하는데요. 내신에서 매 주마다 3시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아이들을 1시간 더 불러서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매주 하고 테스트를 또 매주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시험 전날 직전 보강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고요. 그래서 그날 때는 3시간 더 이상으로 진행을 하고 마지막 당일 아침 보강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새벽 5시에 불러서 8시까지 진행했던 것 또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을 늦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너무 힘들어한다 라고 하면 한 8시나 9시에 불러서 그때부터 한 12시, 1시까지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걸 저희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아이들의 성적들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그리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이렇게 중간중간에 시도 때도 없이 질문이 올 때마다 제가 답을 주고 그 다음에 그날 수업이 끝났을 때 이렇게 그날 수업했던 거 내용들을 하나로 쭉 정리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꼼꼼하게 계속 챙기는 것이 저희 내신의 그런 형태다라고서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하니까 안 오를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저희는 A를 넘는 친구들이 90% 이상이다 라고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전국에 저희가 가맹관, 직영관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 근처에 있는 학교들의 다양한 시험 문제들을 다 갖고 와서 그것들이 다 SLS에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실제로 푸는 문제가 학원에 와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전국에 있는 여러 학교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출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인증된 학교에서 나온 인증된 시험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고 아이들은 이런 걸 풀다 보니까 시험장에 애초에 모든 것을 다 아는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100점 또는 실수에서 한두 개 틀린 정도로 끝나는 것이 바로 저희 내신이다 라고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LS라고 하는 이것은 정규 수업 때 기본적으로 국어와 논술 두 가지 모두 다요 학원에서 현강 수업과 더불어서 선생님들이 또 추가적으로 촬영한 것들이 언제든지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어머님들께도 흥미로워하시고 아이들도 분명히 결석을 했거나 할 때 보충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라고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효율적인 그런 사이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딱 저희는 4가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 꼼꼼한 관리를 약속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인 독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어머님들은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일일이 잡아주기 힘들어요. 그런 것은 학원에 요청을 하고 학원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리딩 1시간이라고 할 때 그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저런 것들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후에 내신이 진행된다면 내신은 확실한 A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3월이 되기 전에 아이들은 2등급, 정말 못해도 3등급은 나와야 그 아이의 국어 실력은 희망적이다. 4등급, 5등급, 물론 4등급도 아예 끝난 건 아니지만요. 아이들이 무조건 고1, 3월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이게 나와야지 그 이후에 다른 과목에도 순탄하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어도 마찬가지로 상위권, 서울 상위권 10개 대학을 노릴 수 있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고 쿠팡에 보내주시면 어머님들의 기대, 바람 저희가 다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번호 19번이십니다. 계실까요? 19번 계실까요? 네. 예, 그 수고하신 김혁재 팀장을 위해서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저는 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풍기청 은평관 부원장 홍기상입니다. 예, 지금 여기 뭐 보시면 이제 예비 고1, 그다음에 고1, 고2 뭐 이렇게 어머님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번 올해는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과연 어떻게 학습이 될까?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대학교가 2020년 내신은 거의 평가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버릴 필요는 없겠죠. 이 와중에서도 잘하는 애들은 합니다. 그죠? 자,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공부할지 요거에 대한 이제 해답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더 추가가 될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별로 만들기 위해서,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리미엄 은평관 이제 국풍이천을 진행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더해줄까? 바로 특별함이죠. 자, 어머님들께서 여기 이렇게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 아이에게 특별함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되게 중요한 자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떠한 위치를 거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특별함을 갖게 될지 요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커리는 이제 과정은 이제 학생의 분석, 그 다음에 내신 수능 국어, 그 다음에 선택 과목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잠깐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내신 수능 수업은 뭐 계속 중복돼서 나왔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온라인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프리미엄에 걸맞는 어떤 이벤트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는 어떤 학생인가?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고등부 어머님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이제 저는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학생들을 이제 4유형으로 분류를 하죠. 내신 4등급 이하, 모의고사 4등급 이하. 이하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동기부여가 중요하죠. 지금 뭐 앉혀서 하다기보다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설득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력 여부를 또 평가를 해야 되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성적 상승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열어두고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신 4등급 이하이지만 모의고사는 2등급 이상이죠. 주로 이게 요새 좀 많이 나타나는 형식이고요. 좀 유명한 고등학교에서 나타나는 형식, 그런 어떤 유형 분포입니다. 특히 여고에서 많이 나타나요. 내신은 막 5등급 이런데 모의고사 막 1등급 찍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시와 수시를 동시에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할 게 많아요, 이런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최저학력 기준 조건을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유리하죠. 뭐 논술이 없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명맥은 유지할 것 같으니까 뭐 그런 방법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시 쓸 때 여러 가지를 다 써야 돼.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 아이들은 내신 2등급 이상, 내신은 잘 봐요. 근데 모의고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생기부 관리가 필요하고 수능 공부가 필수다. 왜 수능 공부 필수인가요? 내신이 잘 나오는데? 최저를 맞추면 학교 레벨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신을 잘 받아요.
그래서 고대 학교장 추천 2를 받았습니다. 그게 3합 5예요. 국어, 영어, 수학해서 둘둘 하나 맞으면 간단 말이에요. 정시에서 둘둘 하나 찍어가지고 못 가요, 고대. 절대 못 갑니다. 근데 이건 갈 수 있어요. 추천서 받고 못 간다니까요. 제가 경험한 가장 안타까운 아이가 고대는 3합 5인데 한국사가 3인가 그렇습니다. 한국사 4 나와서 못 간 애가 있었어요. 다 맞춰놓고. 서류 통과했죠. 수능 성적 까보니까 다 합격했죠. 근데 한국사 4 나온 거야. 이렇게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최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 애가 울면서 장수 탔는데 잘 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뭐 유리한 거죠. 내신 2등급 이상이고 모의고사 2등급 이상. 자, 요런 아이들은요. 뭐 일반고건 어디든 뭐 보고 다 중요한 건 이제 필요 없이 이 아이는 이제 그 생기부에서 1등급 과목이 몇 개인지 요거를 이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에 이제 스카이가 결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잠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평균 1년에 합격하는 학생이 이제 입학생 1학년 입학생이 1,500명 정도예요. 고대가 3,300명 정도 하는데 한 절반 수준이죠. 그러면 이제 1,500명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내신 문제를 단 한 개도 안 틀린 애들이 올백인 애들이 3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1,200명 중에서는 이제 막 틀리기도 하겠죠. 실제로. 그러니까 서울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1등급이 있어야 돼. 서울대는 다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중간에 뭐 2 하나 정도 있어도 상관없죠. 과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서울대 입학사정관 출신한테 여쭤봐도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막 7등급짜리 막 경희대 보내준다, 중앙대 보내준다 이건 사기잖아요. 그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 아이가 경희대 정도 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더 집중하고 교육해서 성균관대, 뭐 서강대, 좀 더 나아가서 고대, 연대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주느냐. 요거죠, 요거. 그죠? 서울대 물리학과 같은 경우에 3.2 정도 평균 경쟁률 나오기 때문에 떨어질 학생이었지만 서울대 원자핵 물리학과는 경쟁률이 1.6대 1 무릅니다. 거기 쓰게 해서 걔가 붙었어요. 거기 애들한테 너 원자핵 물리학이네 비웃으실 건가요? 아니죠. 서울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바로 아이들에게 조언을 해줄 거예요. 수업도 하면서.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착각하시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어. 뭐 아시는 수도 있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요. 가장 주된 평가 요소가 내신 점수입니다. 그죠? 생기부 종합은 제가 아무리 막 생각을 하고 좋게 생각을 해봐도 특목고 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솔직히. 그죠? 특목고 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특목고 애들은 생기부가 막 20장이 넘어가거든요. 24장 넘어가면 서울대 간다 그랬어요. 실제로. 보통 24장 넘어가면 스카이는 합격합니다. 그 정도로 쓰기가 어려워요. 일반고 애들은 몇 장인 줄 아세요? 태반이 10장 이하거나 14장 이하입니다. 못 따라가요, 그 양을. 그러면 우리가 내신을 또 맞춰야 되고 막 수능도 해야 되고 막 머리가 아픈 거죠. 그죠? 학교에서도요. 일반고나 자사고에서도요. 그게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가지고 그 모래시계형 피라미드의 그 꼭대기 좀 있는 애들한테만 좀 관리를 해주고 뭐 관리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정말 냉혹한 현실인 거죠. 학교에서는 계속 올려야 되니까. 대부분 학교에서도 뭐 서울대 몇 명 합격, 절반은 재수생이고 그래요. 저기 강북 쪽에 보면 뭐 S고라고 하는 자사고가 있는데 서울대 10명을 보냈대요. 스카이 다 합쳐서 20명 보냈대요. 그것도 다 이제 제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아이스하키부가 있는데 거기다 연대 고대 애들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뻥튀기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학교가 어떻게 보내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일반고라면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수시 합격률이라든지 재수생 빼고 나서 정시 합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서 자, 내신 수능 국어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내신 국어는 이제 교과서만으로는 이제 절대 안 됩니다. 저희 학원계에서 조금 평가하기를 은평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이제 그 교육 트렌드가 약간 좀 늦게 온다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이거 뭐 냉정하게가 아니고 기분 나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정석대로 잘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강남 같은 데서는요.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 내신 수업 준비 기간에는 그냥 아이들한테 프린트 던져주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네 학원에서 다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있다고 합니다. 고교 내신은 진짜로 외부 지문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진짜 그렇습니다. 특히나 조금 뭐
지역에서 명망받는 학교라고 한다면 무조건 외부 지문 딸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은평도 그럴 겁니다. 곧 40% 이상이 외부 지문으로 깔릴 거예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 안 배웠으니까 덮고 난 못 풀어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 학교들이 모의고사 기출을 하고 있어요. 부교재를 쓰고 있고 은평도 그럴 겁니다. 곧 이거에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수능 국어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 시대가 오게 되면서 이게 이제 2000 몇 년도죠? 2000년대 후반인가요? 아무튼 그때부터 적용이 됐는데 이 과목이 세분화되면서 이제 막 평균을 내기가 좀 힘들어지니까 표준 점수라는 걸 한 거죠. 그렇죠? 아까 전에 보셨나요? 국어의 표준 편차가 20.2인가 그래요. 20에 가까울수록 어려운 거예요. 표준 편차는. 근데 수학, 가영 24인가 그랬습니다. 국어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요새는. 진짜로. 선택 과목도 등장하죠. 선택 과목 등장하는데 지금은 이제 선택 과목 없이 단일 과목으로 올해까지는 이제 45문제 보겠지만 내년부터는 22년도 수능부터는 선택 과목을 하면서 봐야 돼요.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가 있는데 자, 언어와 매체는 문법입니다. 어머님들한테 아주 간단한 퀴즈를 내볼게요. 화법과 작문이 어려울까요? 언어와 매체가 어려울까요? 언어와 매체가 어렵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상위권 상위 10억의 대학들은 어떤 과목을 이수한 아이들에게 기회를 더 줄까요? 언어와 매체인 거예요. 제가 약속 드릴게요. 언어와 매체로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요거 중요한 거예요. 서울대 가기 위해서 정시 치면은 투 과목 꼭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학탐구에서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될 겁니다. 반드시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각 대학마다 국어 점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가르치던 제자 중에 중앙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걔의 수학 성적은 솔직히 수학과 탐구 성적은 1입니다. 잘했죠. 이과 아이니까 잘한 겁니다. 수학 가형 1등급 맞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보실래요? 영어는 4등급 나왔어요. 국어는 걔가 역대급 인생 등급이죠. 국어는 2등급 나와서 붙었습니다. 국어 3이었고 영어 3이었으면 안 붙었을 거예요. 반영 그 계산 해보니까 커트라인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결국엔 그 아이가 문 닫고 들어갔는데 대학은 문 닫고 들어가는 게 가장 잘 들어간 거예요. 그죠? 이거는 공식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학에서 국어 비중을 계속 높이고 있고 국어가 어려워지고 있고 국어를 변별력을 가하기 위해서 선택 과목을 정부에서 만들었고 학교들은 그런 걸 볼 거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정시 비중 40% 이상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소식은 다 들으셨잖아요. 꽤 예전에 나왔으니까. 뭐 제가 이거 뭐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어젠가 그젠가요? 그 지역 균형 선발 다 불합격 처리해버렸죠. 그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왜 그런지. 어쨌든 이제 정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수시를 또 포기하거나 내신 포기하거나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우리에겐 훨씬 더 많은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준비하면 됩니다. 그걸 저희가 다 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뭐 내신 수업 아까 전에 뭐 말씀드렸겠지만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건 3주차에 있는 모의 내신고사입니다. 자, 이제 중2하고 고등부 고1, 2 같은 경우엔 기말고사 준비가 이제 10월 중순, 11월 중순부터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쯤 되면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범위를 받고 진행을 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그 학교 기출도 같은 것들을 엮어서 교과서 기출들을 엮어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고 그거에 따른 피드백과 클리닉을 무한으로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고 있어요. 정말로. 재밌습니다. 이거. 아이들이 틀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자책도 하고 그러는데 뭐 아이들에게 우리가 뭐 자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죠. 용기와 꿈을 주고 계속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인성도 좀 신경 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버릇없으면 그냥 내쫓아 버려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제나 이런 것들을 잘 해온다면 최소한 80점 이상 맞을 수 있고 80점으로 만족하면 안 되겠죠. 100점 계속 맞을 수 있게끔 해서 아이가 어느 상황에서도 진짜 잠자다가 딱 일어나가지고 너 이거 말해봐 했을 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지독하게 훈련을 시키니까요. 어머님들께서 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가 왜 내신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냐면 내신과 수능 다 모두 자신감을 갖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대성고등학교 기출하고 동명여고 기출 지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요거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또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일여고 2학년, 뭐 선정고등학교 2학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아이들에게 기존 뭐 학교의 기출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확보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고풍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아이들이 내신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내신 교재도 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기출 통해 가지고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대성고 기출 문제, 뭐 중앙고 기출 문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항상 그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신 같은 경우는 그 학교만 집중적으로 타겟을 잡아가지고 그 학교의 출판사를 하고 있는 그 출판사랑 그 학교의 출판사랑 동일한 그 여러 전국의 모든 학교들의 기출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신 유형별로 정리를 하고 풀이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아까 전에도 뭐 대표님께서 항상 강조를 많이 해주셨지만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SLS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또 반복을 할 수 있어요. 저희랑 같이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좋은 클리닉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수업입니다. 이제 중3부터 해당이 되는 거죠. 예비고일부터 해당이 되는 수능 수업인데 이 수능 수업 굉장히 중요하죠. 수능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학교 내신에서 모의고사 기출이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 주차별 주1회 수업인데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 클리닉뿐만이 아니고 그걸 더 나아가서 어떤 것까지 진행이 되느냐? 클리닉 플러스 SLS 수업까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교시는 이제 국어인데요. 이제 국어에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테스트, 중요 테스트를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어휘어법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합니다. 고등도 마찬가지로 어휘어법 합니다. 제가 내신 준비하면서 시험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뭘 것 같으세요, 어머님들? 그렇죠. 단어를 그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전 짜증냅니다. 네이버 쳐봐. 근데도 저한테 물어보죠. 그럼 제가 알려주죠. 그죠? 어떻게 짜증을 내겠습니까? 막 4시까지. 저는 이제 시험 때문에 4시까지 질문을 받아요. 새벽 4시까지. 4시까지 질문 받는데 질문을 하면 좋은데 무슨 제가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하는 문자를 보낸 애들도 있어가지고 조금 곤란하긴 합니다. 뭐, 선생님 자요? 뭐 이렇게 문자 보내면 답답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받고 이제 피드백을 진행을 해주죠. 어휘어법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보니까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쓸 줄 아는 애들이 10명 중에 2명, 3명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자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말의 70%가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 차이점 모르고 어휘가 중요하지 않다면 수능에서 진작에 어휘 문제 빠졌겠죠. 근데 수능에서 어휘 문제 2문제씩은 꼭꼭 들어가잖아요. 사자성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기출 해설 강의를 통해 가지고 수준별 특성에 맞는 모의고사. 자, 아까는 얘기했지만 저희가 반을 한 5개 정도로 세분화 시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뭐 극상위, 최상위, 일반반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그죠? 최상위나 극상위 아이들은 거의 문제를 틀리지 않아요. 고2 거 풀려놔도 예비고일 같은 경우에는 다 맞고요. 뭐 한두 개 틀립니다.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수업하면 좋으냐? 아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풀었는지 제가 역으로 물어보고 그 아이들이 발표하게 하고 그리고 좀 더 중요한 텍스트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 텍스트 따로 또 뽑던가 유사지문 뽑아서 다시 또 수업을 따로 별도로 진행을 해주고 이런 식의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꼭 입학고사를 봐야 되겠죠. 한번 꼭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교재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기승전결, 어휘어법 이렇게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는 이제 각 분기별로 아이들에게 최신 트렌드에 맞는 유형별로 그리고 1분기보다 4분기가 확실히 어렵겠죠. 최신 문제들일 거고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 수능 수업 마스터에서 이제 그 고난도 경험을 할 수 있는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제가 실전 모의고사를 계속 해설 강의도 많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실전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수능보다도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선행을 한 중2 때부터 모의고사를 미리 풀어본 중3 애들이 고3 애들보다 점수가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런 아이들은 계속 자기가 할 거 하면서 국어를 계속 감각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이제 또 고난이도 문제
문제들을 배부를 하게 됩니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고3 애들한테 말 못하죠. 애들 창피할 테니까.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점수가 낮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실전 모의고사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평균 한 70점, 80점대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보면 평균을 훌쩍 넘어가는 중2 애들, 중3 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대표님이 맨 처음에 선행할 때 좀 중학교 애들까지 저럴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미리 해놓으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꼭 어머니께서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궁 이천의 전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그 성적을 종합할 수 있고요. 성적 레포트가 발송이 되니까 어머니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언제든지 이게 이제 11월부터 진행이 될 텐데 격주간 진행이 되고 진행되기 전에 문자를 미리 드릴 거예요. 등록하시게 되면 그렇게 되면 등록 안 하셔도 저희가 문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서 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국어 해야 되겠다 반드시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저희의 프리미엄입니다. 입시 전문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대치 IDA, 강남 SG, 뭐 수시 레시피, 뭐 에드고 이런 거 다 있어요. 자, 여기서 대치 강남 굳이 은평에서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강남을 데리고 올게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는 대학 생기부 이런 관리 같은 거 저희에게 맡겨놓으시고 저희 제휴 업체들과 같이 이렇게 제휴 프로그램과 같이 진행을 하시면 아마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으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건 예비고일에 해당하는 겁니다. 와이즈만 진로 적성 검사를 등록생에 한해 가지고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요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아이가 요새 아이들 꿈이 없어요. 어머님들 솔직히 얘기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뭐 어렸을 때 꼬맹이 때 뭐 대통령이 될 거야, 뭐 의사가 될 거야 하지만 뭐 좀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좀 커보면 우리 아이가 그런 것보다 좀 더 다른 걸 잘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무료니까 등록하시게 되면 무료니까 한번 꼭 등록하시고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상담 교육도 한 몇 개월에 걸쳐서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께서 한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건 제가 만든 시스템인데요. 생기부 종합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예비 고1 뿐만이 아니고 현재 고1까지도 가능합니다.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단 아이들이 꿈하고 장래희망하고 희망학과를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이걸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아이가 내년 3월에 학교를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미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있겠죠. 고1은 이미 다니고 있을 거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로드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뭐가 있냐면요. 유사학과, 그 다음에 뭐 선택 과목, 그 다음에 독서 활동, 동아리까지 다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어떤 동아리를 활동을 했을 때 더 유리할지 이런 것들까지 다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어머님께서 꼭 이게 한 장짜리지만 참 내용은 알찹니다. 어머님께서도 한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자, 국어 1등급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이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어 우리말인데 아니에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 국어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1등급 자체가 어려워요. 실제로. 보세요. 3등급이 11%입니다. 그럼 10명 중에 1명이 3등급 이내라는 거지 나머지 9명은 다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100명으로 따지고 보면 4명만 1등급이에요. 요새 애들 몇 명 있나요? 학교에서 200명, 250명 할 거예요. 많은 학교들은 이제 350명까지 가겠지만 채 막 한 15명이 안 됩니다. 1등급 들어가는 애들이 따지고 보면. 그럼 그 속에 우리 아이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걱정 안 하시죠. 그죠? 그거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자, 중학교 시절의 점수를 그려가면 안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계속 1, 2, 3 계속 돌면서 로테이션하고 고1 수업도 해보고 고3 수업도 해보고 하는데 고3 수업 어머님들은 부분류 진짜 적극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이러셔도 될까 정도로 좀 뭐라 해야 되지? 아이가 그냥 기본 점수만 좀 나오길 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지 않게 한 2등급, 3등급 떨어지지 않게 뭐 1등급 맞으면 좋겠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예 적극적이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 고1 어머님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막 들어가서 만약에 내년에 2021년에 5월에 4월 말에서 5월에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어머님들께서는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국어를 잘했는데 왜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못할까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저 이게 가장 많이 듣습니다. 이 질문을. 원인 여기에 있죠. 자, 중3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 보면 35에서 40% 내외가 A 등급을 받습니다. 절대 평가잖아요. 그렇죠? 90점만 넘으면 다 A 등급이 나와요. 그런 아이들이 반에서 한 8명, 9명 되는 절반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고등학교 오게 되면 보세요. 4%예요. 그죠? 3대 평가로서 극소수만 획득합니다. 국어 1등급. 특히 진짜 어렵죠. 그죠? 그죠? 그럼 과연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미지수예요. 그죠? 늦게 시작했다?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남들이 2개 풀 때 4개 풀고 4개 풀 때 8개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 못 뽑아주는데 저희가 돈 받겠습니까? 더 신나서 뽑아주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머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자, 우리 아이가 이제 특별한 국풍이천을 더해서 최고가 될 수 있게끔 어머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